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입니다. 손웅정 작가님이 지으셨고요. 출판사는 수호서재입니다. 그 작가가 손웅정 저자님,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는 분의 아버지일 겁니다. 네,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대부분 책 내용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읽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주는 아닙니다. 이 손흥정 감독님 본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뭐 축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한 아버지가 쓴 에세이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다 읽고 나서 참 멋있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스포츠도 그렇게 굉장히 즐기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모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뭐 듣거나 뭐 본 적은 없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분의 아버지로서 참 멋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손흥민 선수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만큼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팬이 됐었어요.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도 많이 주시고 그런 내용이고요. 이 손흥정 감독님도 개인적으로 프로 선수 활동도 하셨었고 국가대표로도 몇 년간 뛰었던 축구 선수 출신이시더라고요. 뭐 이제 본인이 어린 시절에 축구를 시작하게 된 일화 같은 것들이 초반에 나오는데 참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가 되었고 굉장히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풀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참 이렇게 당당하고 당돌하게 초등학생, 중학생 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보통 기질을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분명히 그런 승부사적인 기질이나 그런 어떤 배짱 같은 것들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그 존중과 존경,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 것들을 아들들에게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이렇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내용들이 참 좋았어요. 책 속에 써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리스펙트, 나에게 스포츠맨십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리스펙트다.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같이 뛰는 선수들에 대한 존경, 이런 구절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한테도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걸 항상 가르치셔서 뭐 정말 냉정한 승부의 세계지만 부딪혀서 옆에 누가 쓰러져 있고 상대팀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공을 밖으로 차내고 그 사람을 먼저 챙겨라, 뭐 이런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철학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쳐 오셨던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철학이 있으신 분이라. 그래서 뭐 주옥 같은 정말 명언들이 많은데 성공은 선불이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성공은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내가 뭔가를 선불로 지불했을 때 10년 후에나 15년 후든 20년 후든 성공이 올 가능성이 그때서야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몇 년이 지나서 내 앞에 성공이 툭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믿는다, 본인은. 뭐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사셨던 분인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또 보고 자란 것이 그거니까요. 뭐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뭐 그런 말이 아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가 게으를 수 없었겠구나, 자기를 나태하게 할 수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버지잖아요, 사실은. 뭐 감독님이기도 했지만 그 어릴 때 실제로 손흥민 선수를 지도를 했으니까. 근데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데뷔골을 넣고 돌아왔을 때에도 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겠지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네가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데뷔골을 넣고 돌아온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아들도 손흥민 선수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신뢰가 서로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 얼마나 옆에서 칭찬과 분위기와 언론과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들뜬 분위기가 될 텐데 휘둘리지 말고 초심을 유지해라. 지금 넣은 거는 어차피 넣은 거니까 다음 경기 잘할 준비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라. 뭐 이제 이런 배짱과 감사 그리고 겸손을 지녀라. 이런 가르침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자식에 대한 견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확고한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저랑 좀 맞는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이들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존중해 주는 모습이 아주 멋있게 보였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훈육을 한다고 해도 부모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본인이 스스로 본을 보여야지 자식들한테 잘해라 말해봐야 소용없고,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부모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큰 부모라면 뭐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워낼 수 있는 거다. 반대로 작은 부모면 크게 될 자식도 작게밖에 못 키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자세가 항상 몸에 배에 있으신 것 같아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아이들을 참 잘 키우신 분이구나. 그리고 스스로도 아이들에게 본이 되려고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표현할 때 나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무는 정면이 없다. 바라보는 쪽이 정면이다. 나무는 경계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넘나들기 때문에 나무는 볼 때마다 완성되어 있고 볼 때마다 다 다르다. 아이들은 그렇게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다. 이런 멋있는 표현을 하셨네요. 이렇게 아이들에 대하는 태도나 이런 본인의 철학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기부여 같은 게 많이 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손흥정 감독님이 굉장한 다독가시더라고요. 책을 엄청 좋아하시고 근래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책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운동, 청소, 그리고 독서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보통 100여 권 정도를 독서를 한다고 하시네요. 100여 권 정도를 읽고 그 중에 한 30권 정도는 따로 뽑아서 손흥민 선수한테도 권하고 했다고 하는데, 뭐 굉장히 어떤 그 책의 좋은 점에 대해서 득도하신 분 같아요. 찬양론자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책에는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있다라고 그 예찬론자세요. 독서의 예찬론자. 그래서 저는 더 좀 정이 가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책도 그냥 이렇게 읽고 치우는 게 아니라 책을 마음에 드는 책은 막 이렇게 볼펜으로 줄을 쳐가면서 읽는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검은색 볼펜으로 막 줄을 쳐가면서 읽으신대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다음에는 파란색 볼펜으로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부분들을 또 줄 쳐가면서 읽으시고, 좋은 책은 3번도 읽고 4번도 읽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 체크하면서 또 한 번 읽고, 그러고 나면 그 내용을 독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한다고 하네요. 정말 엄청난 독서가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오랜 기간 모아온 독서 노트가 본인의 보물 1호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는 클래스가 훨씬 더 위인 독서가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정감도 더 갔고요. 배울 점이 역시 많구나.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철학이 없으실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본인의 전기 같은 책은 아니에요. 그냥 에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얘기도 당연히 많이 나오지만 가족사를 다루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책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정의하기로는 책을 좋아하는 한 전직 축구 선수의 이야기이고 또 한 아버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가장 이 책을 잘 정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게 읽었고 어떤 그 삶에 대한 열심과 이런 동기부여를 주는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동기부여가 되듯이 삶의 강력한 동기부여도 되고요. 또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읽어보시면 배우실 부분과 얻으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손웅정의 삶의 철학. 손웅정 지음 수호서재. 들어가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게는 아주 낯선 일입니다. 걱정도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 삶은 온통 축구뿐인데 서점에 나가보면 오랫동안 지식을 쌓은 사람들의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제가 감히 책을 쓴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의구심이 지금껏 멈추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마 제가 흥민이 아버지여서일 것입니다. 아들과 축구를 즐기며 과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 앞에서 고개 숙이고 또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흥민이가 이룬 많은 것들에 제가 숟가락을 얹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강하게 결속돼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흥민이의 축구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손흥민, 그의 것입니다. 흥민이로 인해 알아봐주는 분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정말 주제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오지랖 부리며 건방 떨며 살고 있구나 반성하게 됩니다. 중국 속담에 사람은 이름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합니다. 인파출명 저파비. 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가 이 짧은 경구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조심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할 때 이렇게 책으로 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은 제가 책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이야기도 없고 세상에 낼 목소리도 없지만 제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아주 작은 건더기라도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맹탕 속 간간히 떠있는 작은 건더기이겠지만 부디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 또한 이유라면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몇 해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별난 시간입니다. 그중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낯선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사회 전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흥민이가 경기 중에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흥민이가 부상으로 한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없었던 시기와 팬데믹 공포가 크게 퍼져가던 시기가 겹칩니다. 부상 치료차 국내로 돌아와 숙소에 머물면서 보름간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흥민이와 함께 한국과 영국을 오고 갈 때마다 보름씩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2번, 3번 해봐도 익숙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곳과 차단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의 심정이 이럴까? 뛰러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약에 묶인 생활을 하다 보니 그간 흘려 넘겼던 사소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되레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살게 됐다고 여기면서 인간은 꼭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불필요한 것을 너무도 많이 쌓아두고 살아온 듯합니다. 바탕만 잘 갖추고 있어도 사람 노릇을 잘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연의 거대한 질서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요?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 속의 인간을 그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한 점 티끌에도 미치지 못할 지극히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에 취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약하고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건강과 신념뿐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늦은 밤 자가 격리를 하며 머물고 있는 서울의 한 숙소에서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면 불빛 휘황한 도시가 보입니다. 그러다 불 꺼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빌딩과 빌딩 사이로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저토록 많은 사람이 전부 제각기 다른 생김을 한 우주라고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돌이켜보게 됩니다. 불 꺼진 밤에 창문을 바라보면 바깥 풍경보다 안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이 세상의 복잡한 배경이 암흑 속으로 밀려나고 거울 앞에 홀로 선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미약한 하나의 티끌 같은 존재 혹은 하나의 우주인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아버지로서의 평범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공담은 아닐 것입니다. 흥민이의 프리미어 리그 생활, 맞이 흥윤이와 둘째 흥민이의 올챙이적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 그동안 한사코 거부해왔던 제 지난 시절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솔직해지려 했습니다. 저는 좋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때 제 2 아들이 나섰습니다. 축구 가르쳐 주세요. 축구를 공놀이로만 생각하던 녀석들에게 먼저 보험처럼 다짐을 받아두었습니다. 축구 말도 못하게 힘들어. 정말로 그래도 할래?
아이들의 대답은 좋아요 였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 물었지만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자. 그때는 그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행복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 노릇을 해야 아버지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나와 같으면서 나와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개똥밭에서 구르든 불구덩이에 뛰어들든 자기 자식을 위해 끝없이 책임을 지고 사랑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무거운 윤리적 무게를 견뎌내야 겨우 아버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축구를 시작했던 시간들, 두 아이와 함께 운동장을 달렸던 숱한 시간들을 담아냈습니다. 멋 모르고 축구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아이들이 장성해 어른이 된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왔는지 거꾸로 짚어보았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저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 책은 저를 성장시킨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성찰.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폭풍우가 와도 축구. 2020년 2월 16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에스턴 빌라전에서 흥민이는 2골을 넣었다. 골망이 출렁일 때마다 관중석에서 토트넘 원정 팬들의 우레같은 함성과 환호가 쏟아졌고 4만 명을 넘게 수용하는 빌라파크 대형 전광판에는 흥민손이라는 이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나는 흥민이가 그라운드를 누비는 동안 마음을 졸였다.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이 평소와는 뭔가 달랐기 때문이다. 킥오프 후 31초가 지난 시점에 흥민이는 상대팀 수비수 에즈리 콘사와 충돌하여 공중에 떴다가 떨어졌다. 그리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잘못 짚었다. 흥민이는 이 경기에서 팔이 부러졌다. 90분을 뛰어야 하는데 시작한 지 1분도 안 되어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이날 경기는 축구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펠레 스코어인 3대2 승부였다. 선제골은 에스턴 빌라가 가져갔다. 토트넘의 자책골이었다. 그러나 얼마 뒤 자책골을 범한 토트넘 수비수 토비 알베르 베이럴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동점골을 넣었다.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 스티브 베르베인이 페널티킥을 얻었다. 키커로 나선 흥민이는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튕겨 나온 공을 다시 달려가 재차 차넣어 2대1로 역전시켰다. 후반전 들어 홈팬들의 응원에 힘을 받은 에스턴 빌라는 무섭게 토트넘을 압박했다. 에스턴 빌라의 수비수 비웰은 앵겔스가 헤딩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토트넘은 이후 경기를 지배하지 못한 채 정규 시간을 넘겼다. 탑4 진출을 노리는 팀으로선 낭패였다. 6위에서 일단 한 계단 더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추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로 경기가 끝날 것 같았다. 에스턴 빌라가 마지막 공격을 위해 토트넘 진영으로 볼을 띄웠다. 이 공을 토트넘의 다빈슨 산체스가 반대 진영으로 길게 되받아찼다. 그 순간 흥민이는 스프린트를 했다. 동점골을 넣었던 에스턴 빌라의 앵겔스가 그 공을 헛발질해 뒷공간이 열렸다. 단독 찬스를 얻은 흥민이가 각을 좁히기 위해 나온 골키퍼의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킥으로 골을 넣어 재역전을 시켰고 곧이어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다. 종료 직전 득점에 성공해 승리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흥민이는 원정팬 관중 속으로 달려갔고 토트넘 선수들은 흥민이에게 몰려갔다. 원정팬들은 팔짝팔짝 뛰며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동료들이 몰려와 흥민이를 얼싸안았다. 여기까지가 그날의 경기 내용이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매우 짜릿한 날이었을 테다. 그러나 내겐 그때를 생각하면 다른 장면이 먼저 떠오른다. 그날 나는 경기장에 가지 못했다. 그날 영국에는 큰 태풍이 왔다. 에스턴 빌라전 원정 경기를 하려면 토트넘은 버밍엄까지 올라가야 한다. 닷새 전 태풍 시에라가 왔을 때에는 몇몇 경기가 취소된 적도 있어서 그날도 악천후로 경기가 취소될지 몰랐다. 영국은 폭풍 우에 요동쳤다. 닷새 시차를 두고 태풍 시에라, 태풍 데니스가 잇따라 몰아쳐 섬나라를 뒤흔들었다. 폭우와 강풍으로 곳곳에서 항공편이 취소되고 철도가 끊기고 강물이 불어나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주택가를 덮쳤다. 물이 차올라 수많은 도로가 끊어졌다. 섬나라 영국은 난파선 같았다. 방송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수백 곳의 상황을 전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경기가 열릴 수 있을까? 태풍 데니스의 상륙을 알리는 방송으로 영국 전역이 떠들썩했다. 하지만 경기는 예정대로 열렸다. 영국인들이 축구에 품는 열정은 상상을 초월하고 선수들로 향하는 팬들의 간절한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비바람을 뚫고 어김없이 사람들은 335 빌라파크 구장으로 모여들 것이다. 토트넘이 탑4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느냐를 가리는 중요한 경기였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손웅정의 삶의 철학. 손웅정 지음 수호서재. 들어가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게는 아주 낯선 일입니다. 걱정도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 삶은 온통 축구뿐인데 서점에 나가보면 오랫동안 지식을 쌓은 사람들의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제가 감히 책을 쓴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의구심이 지금껏 멈추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마 제가 흥민이 아버지여서일 것입니다. 아들과 축구를 즐기며
과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 앞에서 고개 숙이고 또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흥민이가 이룬 많은 것들에 제가 숟가락을 얹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강하게 결속돼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흥민이의 축구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손흥민, 그의 것입니다. 흥민이로 인해 알아봐주는 분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정말 주제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오지랖 부리며 건방 떨며 살고 있구나 반성하게 됩니다. 중국 속담에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합니다. 인파 출명 저 파비. 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가 이 짧은 경구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조심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할 때, 이렇게 책으로 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은 제가 책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이야기도 없고 세상에 낼 목소리도 없지만 제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아주 작은 건더기라도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맹탕 속 간간히 떠있는 작은 건더기이겠지만 부디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 또한 이유라면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몇 해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별난 시간입니다. 그중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낯선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사회 전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흥민이가 경기 중에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흥민이가 부상으로 한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없었던 시기와 팬데믹 공포가 크게 퍼져가던 시기가 겹칩니다. 부상 치료차 국내로 돌아와 숙소에 머물면서 보름간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흥민이와 함께 한국과 영국을 오고 갈 때마다 보름씩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2번, 3번 해봐도 익숙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곳과 차단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의 심정이 이럴까? 뛰러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약에 묶인 생활을 하다 보니 그간 흘려 넘겼던 사소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되레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살게 됐다고 여기면서 인간은 꼭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불필요한 것을 너무도 많이 쌓아두고 살아온 듯합니다. 바탕만 잘 갖추고 있어도 사람 노릇을 잘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연의 거대한 질서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요?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 속의 인간을 그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한 점 티끌에도 미치지 못할 지극히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에 취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약하고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건강과
신념뿐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늦은 밤 자가 격리를 하며 머물고 있는 서울의 한 숙소에서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면 불빛 휘황한 도시가 보입니다. 그러다 불 꺼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빌딩과 빌딩 사이로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저토록 많은 사람이 전부 제각기 다른 생김을 한 우주라고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돌이켜보게 됩니다. 불 꺼진 밤에 창문을 바라보면 바깥 풍경보다 안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이 세상의 복잡한 배경이 암흑 속으로 밀려나고 거울 앞에 홀로 선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미약한 하나의 티끌 같은 존재, 혹은 하나의 우주인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아버지로서의 평범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공담은 아닐 것입니다. 흥민이의 프리미어 리그 생활, 맞이 흥윤이와 둘째 흥민이의 올챙이적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 그동안 한사코 거부해왔던 제 지난 시절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솔직해지려 했습니다. 저는 좋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때 제 두 아들이 나섰습니다. 축구 가르쳐 주세요. 축구를 공놀이로만 생각하던 녀석들에게 먼저 보험처럼 다짐을 받아두었습니다. 축구 말도 못하게 힘들어. 정말로 그래도 할래? 아이들의 대답은 좋아요 였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 물었지만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자. 그때는 그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행복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 노릇을 해야 아버지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나와 같으면서 나와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개똥밭에서 구르든 불구덩이에 뛰어들든 자기 자식을 위해 끝없이 책임을 지고 사랑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무거운 윤리적 무게를 견뎌내야 겨우 아버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축구를 시작했던 시간들, 두 아이와 함께 운동장을 달렸던 숱한 시간들을 담아냈습니다. 멋 모르고 축구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아이들이 장성해 어른이 된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왔는지 거꾸로 짚어보았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저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 책은 저를 성장시킨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성찰.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폭풍우가 와도 축구.
2020년 2월 16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에스턴 빌라전에서 흥민이는 2골을 넣었다. 골망이 출렁일 때마다 관중석에서 토트넘 원정 팬들의 우레같은 함성과 환호가 쏟아졌고 4만 명을 넘게 수용하는 빌라파크 대형 전광판에는 흥민손이라는 이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나는 흥민이가 그라운드를 누비는 동안 마음을 졸였다.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이 평소와는 뭔가 달랐기 때문이다. 킥오프 후 31초가 지난 시점에 흥민이는 상대팀 수비수 에즈리 콘사와 충돌하여 공중에 떴다가 떨어졌다. 그리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잘못 짚었다. 흥민이는 이 경기에서 팔이 부러졌다. 90분을 뛰어야 하는데 시작한 지 1분도 안 되어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이날 경기는 축구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펠레 스코어인 3대2 승부였다. 선제골은 에스턴 빌라가 가져갔다. 토트넘의 자책골이었다. 그러나 얼마 뒤 자책골을 범한 토트넘 수비수 토비 알베르 베이럴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동점골을 넣었다.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 스티브 베르베인이 페널티킥을 얻었다. 키커로 나선 흥민이는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튕겨 나온 공을 다시 달려가 재차 차 넣어 2대1로 역전시켰다. 후반전 들어 홈팬들의 응원에 힘을 받은 에스턴 빌라는 무섭게 토트넘을 압박했다. 에스턴 빌라의 수비수 비웰은 앵겔스가 헤딩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토트넘은 이후 경기를 지배하지 못한 채 정규 시간을 넘겼다. 탑4 진출을 노리는 팀으로선 낭패였다. 6위에서 일단 한 계단 더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추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로 경기가 끝날 것 같았다. 에스턴 빌라가 마지막 공격을 위해 토트넘 진영으로 볼을 띄웠다. 이 공을 토트넘의 다빈슨 산체스가 반대 진영으로 길게 되받아찼다. 그 순간 흥민이는 스프린트를 했다. 동점골을 넣었던 에스턴 빌라의 앵겔스가 그 공을 헛발질해 뒷공간이 열렸다. 단독 찬스를 얻은 흥민이가 각을 좁히기 위해 나온 골키퍼의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킥으로 골을 넣어 재역전을 시켰고 곧이어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다. 종료 직전 득점에 성공해 승리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흥민이는 원정팬 관중석으로 달려갔고 토트넘 선수들은 흥민이에게 몰려갔다. 원정팬들은 팔짝팔짝 뛰며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동료들이 몰려와 흥민이를 얼싸안았다. 여기까지가 그날의 경기 내용이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매우 짜릿한 날이었을 테다. 그러나 내겐 그때를 생각하면 다른 장면이 먼저 떠오른다. 그날 나는 경기장에 가지 못했다. 그날 영국에는 큰 태풍이 왔다. 에스턴 빌라전 원정 경기를 하려면 토트넘은 버밍엄까지 올라가야 한다. 닷새 전 태풍 시에라가 왔을 때는 몇몇 경기가 취소된 적도 있어서 그날도 악천후로 경기가 취소될지 몰랐다. 영국은 폭풍 우에 요동쳤다. 닷새 시차를 두고 태풍 시에라, 태풍 데니스가 잇따라 몰아쳐 섬나라를 뒤흔들었다. 폭우와 강풍으로
곳곳에서 항공편이 취소되고 철도가 끊기고 강물이 불어나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주택가를 덮쳤다. 물이 차올라 수많은 도로가 끊어졌다. 섬나라 영국은 난파선 같았다. 방송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수백 곳의 상황을 전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경기가 열릴 수 있을까? 태풍 데니스의 상륙을 알리는 방송으로 영국 전역이 떠들썩했다. 하지만 경기는 예정대로 열렸다. 영국인들이 축구에 품는 열정은 상상을 초월하고 선수들로 향하는 팬들의 간절한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비바람을 뚫고 어김없이 사람들은 335 빌라파크 구장으로 모여들 것이다. 토트넘이 탑4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느냐를 가리는 중요한 경기였다.